네, 어김없이 금요일이 왔습니다. 한번 쉬어가는 시장. 근데 지금은 또 주요 지지선들을 좀 깨트리는 주요 주도주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주실지 벌써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주초에는 그래도 3월 달 좀 기분 좋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버티다 못 버티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변동폭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주 길게 보면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가 이게 기회인지는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변동성 관리 좀 하시면서 시장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디가 또 기회일 수 있을까? 사실상 이렇게 지수가 내려도 기회로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점 하에서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낙폭 과대 쪽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섹터를 할 게 그건 아니고요. 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뭘 더 고민하실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큰 섹터, 보통 올라가는 섹터만 얘기하는데 하락 큰 섹터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눈에 띄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에서 노이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상 실적 자체는 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보게 되면 뭐 세부적으로 GB200 뭐 또 약간 본격적인 양산이 늦을 것이다 뭐 이런 거부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증가율이란 거로 보게 되면 계속 거의 뭐 50% 100% 50%씩 성장하다가 증가율 자체가 좀 꺾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이럴 줄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연관된 같이 움직였던 반도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일단 898라고 하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그럼 확장돼서 이제 AI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KPX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건 됐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데 동참을 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밸류가 많이 높았다라는 분들이 지금 바로 디밸류화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반도체 쪽에서 국내 쪽은 그래도 메모리 업황입니다. 그쪽이 그래도 그나마 디램 가격들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상으로는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동반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더 이런 지표들이 좀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은 확인할 것 좀 확인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 봐야겠네요. 오늘 이쪽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비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안정적인 대피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철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심 같이 좀 깨져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2차 전지, 말이 많았었던 섹터이긴 했잖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큰 그림으로는 테슬라가 급락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기술주 하락세에서 피해갈 수 없는 섹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되게 뭐 긍정적인 이슈, 뭐 당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뷰도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제 반증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버텨야 되겠죠. 못 버틴다는 얘기는 일단 아직 상반기 중까지는 실적에 대한 변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게다가 에코프로 BM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코스피로 이전되는 문제가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악재가 아닙니까? 악재죠. 수급적으로는 가장 큰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음 지지권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변화를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유럽 쪽과 미국 쪽에서 이제 올해 성장이 그래도 턴하는 모습들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캐즘에 대한 근거는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 확인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은 이쪽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하락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성장세가 가시화되는 쪽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전고체라든가 실리콘 응급제 이런 쪽 이런 쪽에서 또 전구체 관련된 쪽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작은 걸 챙겨가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상 전고체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되게 하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역시나 좀 리스크는 관리하는 모드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 역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서 간략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지라인이 좀 깨져 있는데 이러다가 다시 올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버티던 주가가 빠질 때에 대한 변화 그대로 네.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로봇 쪽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고점 기준으로 160% 올랐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 나올 때가 됐죠. 예, 시장도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뭐 당장 보여줄 거 없는데 나타났던 밸류 부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빼놓지 마셔야 될 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폭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들은 올해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이 크면 클수록 또 이제 더 많이 밀린 다음에는 또다시 대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보시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어떤 쪽에 변화가 되는지 보시면서 흐름들을 찾아간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까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한알령 섹터라든지 중국 쪽 관련된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포트의 색채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었던 때 미국에서 낙폭이 두드러지자 우리 시장도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자, 사실상 이제부터의 포트 비중 관리에 있어서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스토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한국 증시가 만들어낼 체력이 탄탄하다면 그래도 조금은 지나고 난다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 주셨던 것은 사실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쪽 수급, 그러니까 연기금 기반으로 탄탄하게 좀 매수세가 지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꺾이는지 추가 연속이 있는지 등등 체크해 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라인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41% 밀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2,532.29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간 그래도 11선을 지켜주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낙폭을 크게 시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 모습이 펼쳐졌고요. 오늘 아시아권 전반적으로도 거의 다 마이너스권이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 코스피의 낙폭이 꽤 큽니다. 3.41% 마이너스권, 코스닥도 3.48% 내림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요. 매도 우위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기관, 외국인 굉장히 크게 덜어내는 흐름인데요.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죠. 다만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2조 가깝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군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로 양 매도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외국인이 2조 넘게, 2조 5천억 원 넘게 매도, 1조 8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확인됩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총 상단 분위기를 보시면요. 1위부터 12위권까지 보이는데 셀트리온 제외하고 마이너스권 현재 확인이 되고요. 15위권까지도 마이너스권입니다. 16위에 있는 하나오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UBS 쪽에서 오늘 대거 물량을 내놓았고요. LG엔소 2차전지 투심 악화와 함께 같이 동반해서 아랫방향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단에 있어서도 관세 이슈가 부각되니까요. 현대차도 특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 금융주라든지 확실히 배당 랠리 이후에는 움직임이 더 하방 쪽으로 그려지는 쪽 맞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간 잘 갔었는데요. 8.47% 오늘 지수 하방 쪽으로 밀어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 시총 상단 종목 넘어가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권인데요. 1위부터 23위까지 마이너스권, 그리고 24위에 있는 실리콘2만이 플러스권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그래도 열일을 해줬던 것은 올릭스, 실리콘2, 젠백스, 소룩스, DSC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개별 이슈가 확실한 쪽에서는 플러스권 강세가 나타났지만 지수 상단 기여하고 있는 쪽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권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김민수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그간 지지라인을 완전히 이탈시켰고 12.74% 내려왔는데요. 추가 움직임, 흐름을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짚어주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연기금 그래도 좀 들어오려는 시도는 있었네요. 전반적인 시장 방향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표님? 네, 얘기를 듣는데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예, 그런 쪽인데 가만 보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도 엉망이네요. 네. 일본 증시가 3%대 빠지고 그동안 잘 나가던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랑 연동성이 좀 있었다고 하는 홍콩 항생 지수가 네. 지금 3.1%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한 동률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대만은 휴장이네요. 예. 아주 잘 피해갔습니다만 끝나고 또 좀 당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내 증시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뭐 미국발 나왔던 여러 가지 압박들이 그대로 국내 증시 같이 연결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 보통 한국 증시에 좀 체력이 회복되느냐라는 쪽으로 보는데 체력이 회복될 여력도 없이 그냥 같이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 좀 반응폭이 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화도 급락했습니다. 다시 1,460원대까지 네. 들어가다 보니까 요인들이 격하게 매도하는 부분들을 환율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여러 가지 동향들 이게 아무래도 환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봅니다. 외국인들이 2만 개의 선물 매도를 네. 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동시효과 끝나고 마감되기 전까지는 좀 줄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극한까지 매도를 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 자국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촉발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대로 좀 노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뭐 선방하는 섹터는 그래도 한한령 관련된 해제 쪽에서 미디어 쪽이나 화장품 이런 쪽들 좀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특이한 쪽이 강관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강관 쪽이 강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소외됐었던 에너지 쪽의 또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또 주춤할 때 계속 또 챙겨야 될 섹터다라는 쪽에서 LNG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또 강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또 시장에서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자원개발주 연결이 되는 측면들이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위험 회피 모드 제대로 또 발동이 걸린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진짜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건강한 체력 주말 사이에 꼭 보강해서 월요일장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월요일 맞이하기 전에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낙폭 과대주에 대한 이야기, 전략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씩 보고 들어가는 소극적인 전략이 맞을까요, 대표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가 갑자기 쪼그라들면은 네. 거기다가 가격 됐어 매수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됐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만큼 사보고 그쵸. 다음을 네.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휴일이 하루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매매가 못 되는 게 지금 오늘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 싸졌다는 논리보다는 그래도 정황 보면서 다시 들리는 게 훨씬 좋다라는 쪽에서 오늘 보니까 좀 사보고 싶은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오. 근데 손이 안 나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요만큼만 일단 사보고 다음으로들 투자 맞추면서 변화가 될지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네.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그 가격이 내려오면 왜 못 사겠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이 종목이라면 우리가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오늘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은요? 네, 오늘 그래도 주가는 선방을 했네요.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보여줄 게 많다는 관점 쪽에서 네. 유니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 회사가 칼륨계에선 왕자입니다. 네, 거의 탄산칼륨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1위 할 정도로 강한 모습들인데 이 회사의 강점이 염화칼륨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이 최근에 중국 쪽에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유럽발 LNG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LNG를 추출해서 질소,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비료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염화칼륨도 같은 비료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게 지금 보여주는 관점이고 게다가 또 라니냐. 예. 저 아니냐? 예. 이 라니냐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비료 가격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한쪽에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격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탄산칼륨이죠. 탄소 포집 관련된 쪽에서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는 고점이긴 하지만 잘 지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가격대 들어온다 그러면 약한 저항대 95,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드 9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 라인대 잡아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이어서 추가 전략 받아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LNG 관련한 이야기 언급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 하에서 한국카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역시 예쁜 자리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도 홀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요. 궁금한데요. 일단은 네. 가격 비쌌을 때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대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 쪽에서는 좀 줄이는 게 맞겠죠. 올라갔을 때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좀 챙겼다가 다시 보자 그런데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점 매수를 해볼 가격대가 이제 슬슬 들어온다라고 보시면서 15,000원대 초반 정도쯤에는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주고 있고, 물론 쌍고가 아니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업황이 LNG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챙기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LNG 밸류체인들 네.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LNG랑 중국 쪽으로 포트 비중을 갈아 넣는 건 어때요? 그런 비기를 얘기하시면 적어가겠습니다. 예, 아유, 중국하고 예. 점검 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역시 앵커님은 주식 외모만큼이나 주식도 잘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믿겠습니다. 예. 정말요? 네. 오케이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챙길 거는 챙기고 흐름을 한번 잘 보는 쪽으로 3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은요. 그래도 지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날 급락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도 좀 급락이 보여지면서 월봉상 양봉인데요. 다만 아쉬운 건 급격한 윗골이겠죠. 3월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면밀한 상황들 저희 같이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3월 승리 전략도 챙겨가시죠. 저희는 3월 4일 화요일 새로워진 머니투데이 방송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